자, 우리 시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. 오늘은 IMF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가지고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. 과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을 흔드는 이 숨겨진 힘, 정체가 뭘까요?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투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 전체를 더 흔들고 있을 수도 있다,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 겁니다. 이 숫자 보이시나요? 1조 달러. 이게 뭐냐면요, 우리가 흔히 ETF라고 부르는 상장 지수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들고 있는 회사채의 규모입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.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제목 그대로 정말 1조 달러짜리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. 이 거대한 펀드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. 금융위기 이후에 이 파란색 선 뮤추얼 펀드와 빨간색 선 ETF가 보유한 회사채 비중이 정말 가파르게 치솟았죠. 둘을 합치면 이제는 미국 전체 비금융회사 부채의 4%가 넘어요.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됐다는 뜻입니다. 2020년 3월, 다들 기억하시죠?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이 정말 아수라장이었잖아요. 바로 그때 이 거대한 펀드들의 존재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. 이 펀드들, 과연 시장의 구원투수일까? 아니면 위기를 더 키우는 방아쇠일까?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? 바로 여러 종류의 펀드들, 그리고 그 펀드의 진짜 주인, 바로 투자자들입니다. 이 사건의 두 용의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왼쪽의 뮤추얼 펀드는 하루에 딱 한 번만 문을 여는 상점 같아요. 가격이 하루에 한 번 정해지거든요. 반면에 오른쪽 ETF는요,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처럼,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계속 바뀝니다.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,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요, 이게 단순히 펀드 종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. 진짜 중요한 건 그 펀드를 누가 왜 가지고 있느냐? 바로 이겁니다.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? 이게 대형 회사채 ETF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거든요. 가장 큰 조각, 이 보라색이 투자 자문사들인데 거의 절반이에요. 그 뒤로도 은행 같은 기관들이 대부분이죠. 오러?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비중은 생각보다 작죠? 이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 투자자들을 두 캐릭터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. 먼저 기관 투자자. 이들은 말 그대로 발빠른 돈입니다.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재빨리 움직이는 헤지펀드나 은행 같은 곳들이죠.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꾸준한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은퇴 자금처럼 길게 보고 묵묵히 투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. 이 둘의 투자 스타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좋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. 데이터를 통해 이 두 캐릭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. 첫 번째 단서입니다. 이 그래프,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 보이세요?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은 ETF일수록 공매도,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기관들은 ETF를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기나 해지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쓴다는 명백한 증거죠. 두 번째 단서, 이건 자금 흐름의 변동성인데요.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,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막 치솟을 때를 보면요,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은 비교적 잔잔한데 기관 투자자의 자금 흐름은 정말 널뛰기를 합니다. 시장이 흔들릴 때 훨씬 더 예민하게 그리고 크게 반응한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단서는 거의 결정적입니다.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ETF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. 그중에서도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ETF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치솟습니다.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 발빠른 돈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명확해지죠. 기관 투자자들, 이 발빠른 돈은 시장이 어려울 때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팔아치웁니다. 딱 봐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처럼 보이지 않나요? 이제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내린 최종 판결. 과연 어땠을까요?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그럼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다 합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펀드가 채권 시장을 더 흔들었을까요?
범인은 누구였을까요?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대반전입니다. 데이터를 전부 합쳐서 보니까 놀랍게도 ETF 비중이 높은 채권일수록 변동성이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. 네? 잠깐만요. 지금까지 기관들이 ETF로 시장을 흔든다고 봤는데 이건 완전 반대 결과잖아요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그럼 뭐죠? ETF가 사실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착한 애였다? 이걸로 사건 끝? 아니요. 아직 멀었습니다.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. 바로 여기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. 데이터를 그냥 합쳐서 보지 않고 쪼개서 본 거예요. 자, 기관 투자자가 ETF로 들고 있는 채권만 딱 떼어서 보니까 역시나 변동성이 확 올라갑니다. 맞아요.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발 빠른 돈이 시장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. 이 사건의 진짜 반전. 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ETF로 보유한 채권들을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거예요. 바로 꾸준한 손들이 시장이 흔들릴 때 꽉 잡아주는 엄청난 안정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이 강력한 안정 효과가 발빠른 돈의 불안정 효과를 가려버려서 전체 데이터가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놀라운 발견,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죠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, 고객 효과라는 겁니다.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. 어떤 자산의 가치나 안정성은 그 자산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가 그리고 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이제 ETF가 문제냐, 뮤추얼 펀드가 문제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. 둘째, 기관 투자자들은 ETF를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. 셋째, 반대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내가 투자한 자산의 운명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나와 함께 그 자산을 들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내 투자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앞으로도 ETF 시장은 기관들의 발빠른 눈이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텐데요.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꾸준한 손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